4월 합평 확률과 통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점짜리만 풀어볼게요. 28번 보시면 길찾기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갔던 길은 다시 가지 말아라 라는 전제가 달려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1 써가지고 하시는 건 다 할 줄 아시니까 좀 길목을 잡을게요. 길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A에서 B로 갈 때 요 가는 방향을 가로지르게끔 길목을 잡아서 요 각각의 길목은 모두 배반의 경우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더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됐지? 자, 그러면 뭐 기본적인 이론 설명은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A에서 P로 가기 때문에 이걸 가로막을 수 있는 길목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 한번 잡고요. 여기 한번 잡아서 요거 동그라미 1번, 요거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A에서 P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번과 2번 중에 한 곳은 적어도 한 곳은 지나치셔야 되고요. 적어도 한 곳이 아니라 얘랑 얘는 배반의 경우예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지나갈 수는 없고 무조건 1번 또는 2번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하시게 되면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A에서 1번을 거쳐가지고 P로 가는 경우, A에서 2번을 거쳐서 P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A에서 1번은 한 가지, 1번에서 P도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됐죠? A에서 2번을 거쳐서 P로 가는 거, 자, A에서 2번, 두 칸이면 세 가지예요. 됐죠? 한 칸이면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2 하시게 되면은 요거 몇 가지가 되니? 6가지가 돼요. 됐지? 따라서 7가지와 6가지를 더하시니까요. 우선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7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나 이번에는 P에서 B까지 가는데 P에서 B까지 갈 때에도 길목을 잡을게요. 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길목을 잡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오목이란다. 오목한 이 부분을 잡으시면 가장 편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하신 다음에 3번과 4번을 지날 때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얘기는 P에서 3번을 거쳐가지고 B로 가는 경우, P에서 4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배반이기 때문에 각각 구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자, P에서 3번 거치면 두 가지죠. 두 가지. 밭전자 모양은 6가지예요. 따라서 요거 2 곱하기 6이니까 12가지가 되겠네. 자, P에서 4번을 거쳐서 한 가지죠. 4번에서 B는요. 3칸이기 때문에 4가지예요. 따라서 한 가지 곱하기 4가지 하시니까 4가지가 되겠네. 이 둘은 배반이기 때문에 더하셔야 돼요. 그치? 따라서 여기는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7가지와 16가지는 당연히 곱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연달아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하시게 되면은 16 곱하기 7 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112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이제 답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지. 갔던 길을 다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온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간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저렇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A에서 2번까지 와서 올라갔다 내려온 다음에 3번에서 B까지 오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경우의 수만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서 2번까지 가는 거 몇 가지? 3가지. 됐니?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3번에서 B까지 가는 거 밭전자 6가지죠. 즉 18가지. 얘가 바로 여사건이 되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따라서 112에서 18을 빼기 때문에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일까요? 84인가요? 84가지. 94인가요? 94가지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지만 뭐 별거 아닌 문제였어요. 이 경우를 빼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됐지? 29번 볼게요. 자, 29번은 남자 4명과 여자 4명이 있습니다. A, B와 C. 지금 A, B는 남자고요. C는 여자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A, B는 남자, C는 여자. 자, 그랬을 때 A, B는 이웃하게 앉아야 하고 C는 여학생과 이웃하면 안 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도록 원탁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문제 자체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주관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난해했을 수 있어요. 우선은 8명을 안 치는 거기 때문에 원탁에 8자리가 있겠죠. 우선은 A, B가 이웃하면은 묶어라 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실 얘가 어렵거든. C가 여학생과 이웃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C 양옆에 여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C 양옆에 남학생만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C 양옆에 남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A, B는 이웃해 있기 때문에 A, B 사이를 끼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하면은 A, B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A, B가 앉아 있는데 여기 남학생이 있어가지고 A와 다른 남학생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 또는 B와 다른 남학생과 사이에 껴있는 경우 이해되셨어요? 남학생 사이에 껴있긴 껴있는데 A, B 또는 한 명과 1, 2번 또는 한 명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1, 2번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볼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A, B 사이엔 껴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이해됐니? 자, 대충 말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A, B와 여기 또 남자가 있겠죠? 여기 사이에 이제 C가 들어가는 이런 경우, 그렇죠? 두 번째 경우는 A, B가 아닌 남자 2명 있죠? A, B가 아닌 남자 2명이 있어. 그 남자 2명 사이에 C가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겠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 먼저 경우의 수를 세보겠습니다. 먼저 A, B를 묶어서 앉힐 건데 A, B를 묶어서 앉히는 경우는 우선은 한 가지긴 한 가지야. 보따리로 보게 되면. 근데 보따리 안에서 A, B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2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치? 자, A, B가 앉았어요. 그럼 여기 남학생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누구 있어요? 1번이 올 수도 있고 2번이 올 수도 있죠. 그치? 따라서 몇 가지가 될까? 2가지가 돼요. 됐니? 자, 그런데 남학생이 여기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올 수도 있어요. 그치?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그치? 따라서 여기에도 1번 또는 2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여기 오게 되면은 C는 자동으로 가운데 오시면 되고요. 남학생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역시 C가 자동으로 이쪽에 오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몇 명을 앉힌 거야? 4명을 앉혔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은 그냥 랜덤으로 배열하시면 돼요. 그 랜덤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24에다가 8을 곱하시니까 우선 192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A, B가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 C가 껴있는 이런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A, B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럼 A, B를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2가지가 되죠. 보따리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지만 보따리 내에서 A, B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A, B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자리가 있는데 A, B가 앉아 있어. 이렇게 A, B가 앉아 있어. 그럼 나머지 자리에 남자 사이에 C를 앉혀야 돼요. 그치? 그럼 요 보따리를 위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세볼게. 보따리는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다 다른 경우의 수거든요. 그치? 따라서 보따리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야. 보따리 내에서 이 남자가 1번, 2번 앉을 수도 있고 2번, 1번 앉을 수도 있어요. 즉 가운데 C를 두고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그게 몇 가지가 돼? 또 2가지가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총 5명이 지금 앉았기 때문에 나머지 3자리에 3명은 랜덤 배열하시면 돼요. 됐지? 그 랜덤 배열 곱하기 3팩 이렇게 되겠지?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2 곱하기 4는 8에다가 2 곱하시면 16 에다가 6을 곱하니까 96이 돼요. 따라서 192와 96을 더하시게 되면 정답은 28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주관식이어가지고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괜찮지? 자, 여기 지우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30번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또 부자연스럽게 끊겼죠? 자, 계산을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찍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시면은 x1부터 x4까지 14 이하의 자연수 4개를 더했더니 34가 됐고요.
x1과 x3는 홀수, x2와 x4는 짝수가 된대요. 기본적으로 중복조합 느낌이 물씬 나는 문제예요. 그지? 자, 그러면은 홀수와 짝수 느낌을 나게끔 우리가 식을 변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x1은요. 홀수기 때문에 2a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야 a가 0 이상이 되거든. a가 0 이상이 돼야 중복조합을 쓰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x2는 짝수기 때문에 2b 플러스 2. b가 0 이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x3는 2c 플러스 1, x4는 2d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 네 개를 다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네 개를 더하시게 되면은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여기는 2가 되겠죠? 1, 2개, 2, 2개를 더하시게 되면은 6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지? 얘가 34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4가 되겠습니다. 단 a, b, c, d는 기본적으로 0 이상은 되는데 얘네가 다 14보단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지?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0에서 6까지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내가 그냥 4H14라고 하기에는 여기 6보다 큰 수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다 따지려고 하면은 막 7, 007, 7, 00, 016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쓰기가 난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사건이 헷갈릴 경우에는 사실 이런 기법도 가끔 쓰여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내가 요거를 뒤집을 거야. 넘길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요렇게 보세요. 6-a와 6-b와 6-c와 6-d도 0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a, b, c, d에 0부터 6까지 들어가 봐. 다 0과 6 사이가 될 거라고요. 됐지? 나 그래서 요거랑 각각을 다 라지 a, b, c, d처럼 보고선 라지 a, b, c, d의 합으로 봤을 때 문제를 풀 수도 있다고요. 다시 내가 얘를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로 두게 되면은 이거 4개를 더했다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6, 4개, 24에다가 스몰 ABCD의 합인 14를 뺀 거기 때문에 10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여사건 구하기 훨씬 편해요. 이해되셨죠? 얘도 상황상으로는 똑같아. 라지 ABCD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됐어요. 라지 ABCD가 한 쌍이 결정되면 스몰 ABCD도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의 경우의 수나 이거의 경우의 수나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됐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할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4H10이 될 거니까 얘는 13 컨비네이션 3이 되나요? 계산하시면 28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만 뺄게요. 자,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7 이상의 수가 들어가는 경우니까 만약에 하나가 7이야. 그럼 나머지 합이 3이 돼야 돼요. 그럼 나머지 합이 3이 되는 경우 중복조합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지? 하나의 숫자가 8이야. 그러면은 002, 011 이렇게 있겠죠. 하나의 숫자가 9야. 그럼 9001. 마지막으로 하나의 숫자가 10이야. 10, 000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아이들을 라지 ABCD에 뿌리셔야 돼요. 즉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건데 4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으니까 얘는 4팩을 2팩으로 나누시면 12가지가 되고요. 얘는 24가지겠지? 얘는요. 이거 뭔가 빠졌네. 7, 1, 1, 1이죠. 요거는 같은 거 3개 다른 거 하나니까 배열하시게 되면 몇 가지가 될까요? 4가지가 되겠죠. 얘는 12가지가 되고요.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0 3개에다가 10 하나니까. 그치? 자, 그럼 결론적으로 6건이 다 구해졌어요. 6건은 24짜리 하나에다가 12는 하나, 둘, 셋, 4개, 48이죠. 그 다음에 4는 하나, 둘, 2개, 요렇게. 됐니?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합이 72. 에다가 8을 더하니까 6건의 경우의 수가 80까지가 나와요. 됐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는 286에서 80까지를 빼시면은 206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그래서 206까지.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를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른 좋은 풀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미적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미적분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문제고요. 한번 볼게요. 우선은 지름의 길이가 4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4대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얘가 5가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항의 넓이는 요 반원의 호와 이 두 현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 요 넓이를 첫 번째 항으로 하고요. 이 도형과 닮은 도형을 작은 원에다 또 그리는 거야. 계속 반복을 했을 때 그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라는 급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항 넓이를 구하는 건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반원 넓이에다가 요 직각삼각형 넓이를 더하시면 끝이거든요. 반원 넓이는 지름이 4, 즉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고요. 이 옆에 있는 삼각형은 미리 2분의 1 곱하시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요거 5분의 16이 나오시게 되고요. 5분의 20, 5분의 16, 삼각비에 의해서 5분의 12가 되셔야 맞아요. 그치? 5대 4대 3 됐니? 따라서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6 곱하기 5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얘 계산하시게 되면은 얘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와 16이 약분되면서 요 8 됩니까? 따라서 25분의 96이 되어야 되겠네. 그지? 더하기 25분의 96. 얘가 바로 첫 번째 항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의 넓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비를 구할 건데 공비는 당연히 이 작은 원에서 이제 또 똑같은 도형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큰 원과 작은 원을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큰 원의 지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로 둔 다음에 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접선에 지금 두 원이 딱 접해 있어요. 그치? 이런 경우에는 뻔해. 두 원의 중심을 이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통접선과 평행하게 또 선을 그으신 다음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실 거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외접하는 두 원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똑같아요. 즉 2 더하기 R.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R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R이 될 거야. 평행하게 그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2에서 R 빼니까 요만큼은 2-R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나는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3에서 이만큼을 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볼게요. 내가 요거를 마저 연장을 이렇게 해서 요 삼각형을 잠깐만 봅시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와 얘는 접선이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으로 이어주시게 되면은 각의 이등분선이 생겨요. 됐지? 자, 그러면은 얘 대 얘나 얘 대 얘나 똑같기 때문에 요거 대 요거는 사실 3대 5지 않니? 따라서 얘 대 얘도 3대 5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R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3분의 5R이 되어야 3대 5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가 3분의 8이잖아. 3분의 8R이잖아. 그지? 4대 3이면 4대 3이거든요. 3분의 8R이 4에 해당되기 때문에 3분의 6R이 3에 해당됩니다. 3분의 6R은 곧 2R이 될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3-2R 이렇게 된다고요. 됐지? 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겠다. 2 플러스 R의 제곱은 2-R의 제곱 더하기 3-2R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따라서 전개하시게 되면 R제곱 더하기 4R 더하기 4는요. 자, 얘 전개하시면은 4R제곱에 R제곱 더하니까 5R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R,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6R이 되겠죠. 3의 제곱에 2의 제곱 더하시게 되면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다 넘겨보시게 되면은 R제곱 넘어오니까 얼마 되니? 4R제곱인가요? 4R제곱. 그 다음에 4R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R이고요. 더하기 9는 0이 될 텐데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2R-1, 2R-9는 0이기 때문에 R은 당연히 2분의 9는 안 되겠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길이의 비가 2에서 2분의 1로 줄었어요. 이건 길이의 비. 내가 원하는 건 넓이의 비이기 때문에 공비는 4분의 1이 아니라 16분의 1로 보아야 딱 맞다. 됐죠? 자, 그럼 잔계산만 하시면 끝. 1 공비 16분의 1에다가 자, 첫 번째 항은 얘잖아. 그치? 따라서 2파이 더하기 25분의 96 얘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분모분자에 16을 곱해 볼게요. 16을 곱하시면은
16-1분의 2파이에 16을 곱하니까 얼마가 되니? 32파인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 25분의 96 이렇게 되나? 요거 맞아요? 이거랑 똑같은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계산이 복잡해요. 우선 요렇게가 15분의 32파이가 있는데 15분의 32파이가 있는 게 1번과 3번이 있어. 그 중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15분의 25분의 96이거든요. 자, 번분수 풀어보시게 되면은 25 곱하기 15 분의 96이에요. 그치? 96과 15가 둘 다 3의 배수거든요. 따라서 3으로 약분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32가 되고요. 3으로 약분을 하시게 되면 5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니? 125분의 32가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식이 이상하게 됐지? 32랜다. 자, 16을 왜 여긴 안 곱했을까요? 자, 여기 곱하시게 되면은 아이고 곱하시게 되면은 32 곱하기 16이 얼마가 될까? 끝자리가 2인 것으로 보아 512가 더욱더 합당하겠죠? 정답은 그래서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6을 안 곱했어요. 그치? 여기 똑같이 곱해주셔야 되는데. 됐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넘어갈게요. 자, 계산 실수할 뻔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쉬워요. 우선 코사인 제곱 알파가 14분의 7 플러스 루트 21이라고 나와 있고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여기가 알파라는 걸 이용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럼 알파니까 당연히 2알파가 되겠고 베타는 알파와 3분의 2파이에 의해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선 내가 코사인 제곱 알파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탄젠트 베타는 사실 탄젠트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하나만 알면 자동으로 알게 되는 값이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코사인 베타를 한번 공략을 해볼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요. 코사인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빼시고 2알파 빼시면 돼요. 즉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아. 얘가 2분의 파이에서 각변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치? 덧셈 정리를 풀으셔야죠. 덧셈 정리. 오랜만에 쓰네. 코코사사죠?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 코사인 2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알파. 미안, 2알파.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코사인 2알파와 사인 2알파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알파가 나온 것 같아. 자, 왜냐하면은요. 이 코사인 2알파는 배각 공식에 의해서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물론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다들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계산하시게 되면 14분의 7 더하기 루트 21. 거기서 이제 하나를 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계산하시게 되면은 우선은 2와 14가 약분되면서 7이 남아요. 그럼 7분의 7과 1이 사라지면서 결론적으로 7분의 루트 21만 남게 돼요. 코사인 2알파가 7분의 루트 21이구나. 그런데 그림상에서 봐도 2알파가 예각이라는 거 충분히 인지가 되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따라서 그냥 예각으로 치부하고선 7분의 루트 21이야? 그럼 49에서 21 빼면 28인데 그럼 여기는 2 루트 7. 이 되어야 맞겠네. 그럼 사인 2알파는 7분의 2 루트 7인가 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럼 내가 지금 코사인 2알파 알았고 사인 2알파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코사인 베타 구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계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저 계산한 다음에 지우고 30번 풀게요. 좀 계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자, 공간이. 자,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자, 코사인 2알파는 7분의 루트 21이잖아. 그치? 더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2알파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사인 2알파가 7분의 2 루트 7이기 때문에 요거 자동으로 14로 통분이 되네요. 그럼 루트 21과 요거는
2 루트 21이야. 그치? 계산하시게 되면은 3 루트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구한 게 뭐게요? 요게 바로 지금 코사인 베타를 계산하신 거예요.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베타를 알면 끝났지. 왜냐하면은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치?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그렸을 때 코사인이 얘란 얘기는 14분의 3 루트 21이란 뜻이잖아. 그치? 14의 제곱은 196입니다. 196에서 3 루트 21의 제곱은요. 21 곱하기 9기 때문에 189가 돼요. 요거 루트 씌우시게 되면 얼마가 될까? 루트 7. 여기가 루트 7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얘가 코사인이라면은 얘는 사인이고요. 얘는 탄젠트. 굳이 코사인분의 사인까지 갈 것도 없이 탄젠트가 바로 나오네. 자, 끝났습니다. 넣고 계산만 할게요. 자, 54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14분의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3 루트 21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루트 3과 루트 7이 루트 21이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3분의 54만 남아요. 계산하시게 되면은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칠판 정리하고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다 지웠고요. 문제 이 한쪽에 쏠려 있는데 여기다 풀도록 할게요. 괜찮죠? 자, fx가 지금 극한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고요. 이런 경우에는 x의 범위에 따라 함수식이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CM이라 하자. 아마 m에 따라서 실근 개수가 바뀌나 봐요. 사실 요 함수식과 요 함수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고 아마 그걸 의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그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될 때도 있대. 그때의 m값을 k라고 하나 봐요. 그 k에다가 이걸 다 더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한대로 돼 있고 cm-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한 개만 나오나 봐. 그러니까 0은 더해봤자 0이니까 자신 있게 무한대 표시를 썼겠지.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먼저 요 fx를 좀 분리를 해서 어떤 그래프 개형이 드러나는지 그래야 얘랑 얘를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누겠습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요 네 단계로 나눠가지고 함수식을 정의를 하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유형이에요. 그치?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x의 n승꼴이 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다 무한대로 간단 말이죠. 따라서 요거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시면 돼요.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시게 되면은 요거 2n-1승이기 때문에 2n-1승을 최고차항으로 보시고선 앞대가리를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x분의 b 더하기 a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x분의 b 더하기 a. 이해되니? 따라서 이 경우에는 x분의 b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은 x의 n승꼴은 죄다 0으로 수렴을 하죠. 따라서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남는 거는 2분의 x. 2분의 1x라고 쓸게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함수값을 대입하셔가지고 계산만 하시면 돼요. x값을 대입하셔가지고 x에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되겠다. 그치?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은 3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시니까 a-b-1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얼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1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얘랑 얘는 점이 2개가 찍히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분수함수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얘는 직선이 그려져요.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크게 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개.
5개의 구간에 5개의 개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1번과 5번은 같은 함수지만 그냥 잘라서 본다면 이해되셨죠? 어차피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된대. 그 얘기는 각각의 개형들을 하나씩 다 만나고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요 점과 요 점도 반드시 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과 3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지날 건데 그 점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걸 잊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셔야 돼요? 2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두 점이 얘를 다 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2가 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 두 점을 잇는 기울기는 이것 증가량분의 이것 증가량이잖아. 근데 요 간격이 2기 때문에 요 간격이 얼마셔야 돼요? 4이셔야 돼요. 그치? 요 둘의 차가 4여야 한다고. 자, 빼볼게요.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에서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을 빼시면 얘가 4가 되셔야 돼요. 양변에 3을 곱하시면 어차피 a가 사라지면서 분자 같은 경우에는 2b 더하기 2가 되고요. 얘가 12가 되겠습니다. b가 5라는 사실을 얻어냈어요. 됐지? 자, b가 5기 때문에 우선 b에 5를 채워넣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a 플러스 6이 되고요. 얘는 3분의 a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됐지?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5 더하기 a가 되고요. 얘는 이미 식이 나와 있고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는요. 양의 상수야. 그런데 문제 보시면 m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m은 어떤 m이냐? x에 1 집어넣었을 때의 y값이 m인데 사실 x에 1 집어넣었을 때 요 점을 지나거든요. 즉, 요 y값이 3분의 a 플러스 6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m이기도 하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다시 얘기해서 m이 자연수란 얘기는 3분의 a 플러스 6이 자연수란 얘기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3분의 a 플러스 6이 자연수여야 하기 때문에 a 플러스 6은 3의 배수여야 합니다. a 플러스 6이 3의 배수이려면은 a가 3의 배수여야 해요. 즉 3, 6, 9, 12, 15 이런 게 가능하다고. 됐지? 자, 그러면 얼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지금 x가 1,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x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x는 1, 2분의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을 잇는 요런 그래프일 거예요. 됐지? 내가 일부러 요걸 위에 그리고 아래 그렸어요. 이걸 위에 그린 이유는 a에 3이 온다 하더라도 m이 3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m이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1보단 당연히 클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여길 딱 이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몇 점을 지나요?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지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마저 5개의 교점을 갖게끔 요 K값을 조정을 하려면 내가 마저 연결을 하고 마저 연결을 했을 때 교점이 하나씩 더 생기면 돼요. 그치? 교점이 하나씩 더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분수함수기 때문에 얘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최종적으로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기고 뭐 여기 하나 생기고 원점 지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지금 일치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지나고 여기 한번 지나고 5개를 지나게 돼요. 대충 이런 개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됐지? 나 그러면 A를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위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부등식 세워보시면 알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바로 해볼게요. 지금 요 점의 y좌표가 3분의 a-6이고요.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식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a-5예요. 그럼 크기 관계가 요렇게 되셔야 돼요. a-5가 제일 작잖아. 그치? a-5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3분의 a-6이 이렇게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세 개 중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제일 커요.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를 먼저 풀어볼까? 자, 여기는 양변에 3을 곱하시면요. 3a-15
그 다음에 얘는 A-6이 되면서 요거 A가 넘어가게 되면 2A가 되고요.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니까 9가 됩니다. 그럼 A는 2분의 9보다 작아요. 근데 2분의 9보다 작은 3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잖아. 누구밖에 없니? 그렇지,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는 3이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고요. 실제로 3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 맞지? 됐어요. 따라서 나 지금 A는 3, B는 5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3인 걸 구했기 때문에 M값은 나왔어. 여기 A에 3 집어넣게 되면 3분의 9잖아. 이때 M값이 얼마야? 3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M값을 K라고 한다며. 따라서 요 K는 3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됐니? 아, 다시 얘기해서 C3은 5인가 보다 요거를 알게 됐다고요. 됐지? 이해되셨어요? C3은 5라고요. 왜냐면은 M에 3 들어갔을 때가 교점이 5개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난 이제 A, B를 알았기 때문에 요 A, B 집어넣은 걸 가지고 정확하게 개형을 그려서 요 M에다 결국 1, 2, 3, 4, 5를 대입했을 때 1, 2, 3, 4, 5를 대입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질구레한 계산은 지울게요. 자, 지우고 그래프의 개형을 좀 깔끔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A가 3인 거랑 B가 5인 거는 위에 적어두겠습니다. 여기 3 들어가고 여기는 A에 3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에 3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울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이런 교점의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할 때에는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선은 1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비율을 좀 맞게 그리겠습니다. 우선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2분의 1x야. 그 얘기는 원점을 지나면서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정확히 절반에 해당하는 게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얘는 끝났어.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값이 3이니까 1, 2, 3 요쯤에 요렇게 있겠죠. 요렇게. 됐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값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x분의 5 더하기 3은 점근선이 3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y값이 3이죠. 그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x분의 5는 y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y 이퀄 3을 점근선으로 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지? 그럼 얘는 x에 1 집어넣으면은 1,8을 지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기를 지우고 싶은데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좀 보기 싫지만 이렇게 그릴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에 마이너스 1 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한 요쯤에 있겠죠? 뚫어 놓으신 다음에 어쨌거나 점근선이 지금 요렇게 y 이퀄 3이기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얼추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대충 뭐 이런 유의 그림이 되겠죠. 됐지? 됐어요. 좀 그래프가 위에 식이랑 겹치기는 했는데 대충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럼 난 이제 m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어차피 m이 3일 때는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른 때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m이 1일 때. 자, m이 1일 때는 식이 어떻게 되니? 요거 2x 마이너스 1인가요? m이 1일 때는 2x 마이너스 1을 그리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집어넣게 되면 1,1을 지나게 되겠죠. 그치? m이 1이기 때문에 1,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그치? 내가 여기를 지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 번은 통과를 한다고요. 됐지? 그 다음에 2x-1은 여기를 지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럼 여기를 또 통과하겠죠? 교점이 이미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요. 그지? 교점이 2개가 있어.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나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여기 있단 말이야.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요. 허공으로. 됐지? 교점 몇 개 있어요? 2개 있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니? 따라서 이 경우에 교점은 몇 개 있다? 2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m이 2일 때 볼까요?
m이 2일 때는 y는 2x 그리시면 돼요.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원점. 원점을 지나면서 1,2를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면서 올라가면서 여기 교점 하나, 원점도 교점 하나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데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긴 교점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됐지? 허공을 가르기 때문에 됐어요. 따라서 원점 하나와 요 분수함수 하나 교점을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게 되겠죠? 2개. 그 다음에 m이 3일 때에는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우리 아까 이미 5개인 걸 알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m이 4일 때는요. m이 4일 때에는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요거 2x 빼기 2에서 4를 더하니까 2x 더하기 2가 되거든. 그 얘기는 x에 2 집어넣으시게 되면 1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1,4를 지나. 1,4는 여기 위에 있어요. 그치? 그러면서 얘가 기울기 2니까 여기 하나 무조건 지나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원점을 지나. 0을 지나요. 0. 따라서 여기를 지나요. 여기.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됐니? 여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교점 몇 개? 2개가 되겠죠. 2개. m이 5일 때, 6일 때 해보시게 되면은 2개 하다가 어느 순간에 1개가 될 거야. 그때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x가 1일 때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요 점이 있어요. 요 점. 요 점은 여기에 1 들어갔을 때니까 여기 지금 1,8이 될 거야. 1,8. 자, 그러면 m이 8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m이 8일 때. m이 8이면은 1,8을 지나는 거잖아. 1,8을 지날 때부터는 무조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여기는 아예 없기 때문에 계속 1개, 1개, 1개일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m이 4일 때, 그 다음에 m이 5일 때, 6일 때, 7일 때는 다 2개일 거야. 그죠? m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는 죄다 2개이다가 m이 8일 때부터는 교점이 무조건 1개만 생겨요. 이해되셨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CM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나 이걸 가지고 요거 마지막으로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K는 3인 거 알고 있고요. 어차피 각각의 CM 값, 얘네가 다 CM 값이거든. 여기서 하나씩 빼라 그랬어. 하나씩 빼시면 얘는 1, 얘도 1, 얘는 4. 그다음에 m이 4일 때부터 7일 때까지 총 4개인데요. 4개가 모두 다 2개씩이거든. 그럼 하나씩 빼게 되면 얘도 1이 4개 있는 거니까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m이 8일 때부터는 교점이 1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시면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4만 하시고 뒤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더하시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0인가요? 따라서 10을 추가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그래서 13이에요. 이 문제는 어렵다기보단 좀 짜증이 났어. 그냥 지저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림을 조금만 비율을 잘못 그리면은 착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문제 28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8번 문제는 타원과 포물선이 지금 겹쳐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y제곱 이퀄 4px꼴의 포물선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타원을 잘 보시면요. 지금 F'과 F 요 초점이 타원의 초점인데 대칭이 안 맞아. 그 얘기는 요 타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게 핵심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단축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림에서 힌트가 드러나 있지. 요렇게 준 이유는 이거 2개를 가지고 타원의 장축을 구한 다음에 간접적으로 단축을 구하여라. 아마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사실 성질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 포물선의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축과만한 요 점 있죠? 요 점. 요렇게가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니? 자, 그래서 얘가 4분의 25면 여기도 4분의 25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y제곱은 4px일 거기 때문에 요 p 값이 4분의 9거든. 따라서 요 점이 4분의 9,0이야.
그러면은 4분의 9,0이고 4분의 25만큼 뒤로 가니까 요 F'은 마이너스 4,0인 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점 P를 구할 건데 왜냐면 점 P를 알아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점 P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의 준선을 그어보시게 되면, 자, 준선은 다른 색으로 준선을 그어보시게 되면은 이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4분의 9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가 4분의 25면은 얘도 4분의 25야. 4분의 25에서 4분의 9만큼을 빼면 4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요 점 P의 X좌표가 4가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4를 집어넣게 되면 약분되면서 Y제곱이 36이니까 Y좌표는 6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P가 4,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됐지? 자, 그러면 끝났어. 왜 끝났냐 하면은 지금 F'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4에서 마사 빼면 8이죠. 6에서 0 빼면 6이죠. 8, 6, 10 따라서 요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러면 얘랑 더한 게 타원의 장축의 길이 아니니? 따라서 10과 4분의 25 더해보시게 되면은 4분의 40과 4분의 25 더하니까 4분의 65가 돼요. 얘가 바로 타원의 장축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치? 장축이라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잠깐만 타원만 빼서 이야기할게요. 타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쨌거나 장축이 있고 단축이 있는데 이 장축의 길이가 4분의 65란 얘기는 요 절반만큼은 8분의 65란 얘기죠. 그 8분의 65는 지금 요 점은 원점이 아니에요. 원점 아니야. 자, 그랬을 때 8분의 65는 초점이 있을 때 요렇게가 8분의 65인 거잖아. 그지? 8분의 65. 그지? 그럼 나는 뭐만 알면 되느냐? 단축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요 길이. 그지? 요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럼 요 길이만 알면 끝나겠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 길이는요. 내가 지금 F'과 F를 알기 때문에 요 간격이 4분의 25인 걸 알기 때문에 4분의 25의 정중앙일 거라고요. 절반일 거라고요. 됐지? 따라서 8분의 25가 될 거야. 8분의 25. 됐니? 그럼 나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구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요렇게 할게. 25랑 65 잘 보세요. 5대 13인데 그럼 5대 12 대 13이겠죠? 5대 12. 따라서 요 길이는 8분의 25에다가 곱하기 5분의 12를 하면 딱 맞아요. 됐지? 그럼 이제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8과 12가 약분되면서 2가 남고 3이 남아. 그럼 얘는 5랑 25는 또 1이 남고요. 5가 남아요. 2분의 15가 되잖아. 2분의 15. 내가 지금 구한 건 단축의 절반에 해당이 돼요. 단축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2분의 15의 2배를 계산하시게 되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지? 저번에 기아 28번보다는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서 약간 비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이가 좀 어려워하죠. 그치?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29번 보시겠습니다. 29번은 예전에 기출이 됐던 유형이기는 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P 벡터 같은 경우에 OP 벡터는 종점 P가 요 반원의 호 있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요 AQ의 요 Q는 삼각형 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OP 벡터와 AQ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와 최소를 구했을 때 최대값의 제곱 더하기 최소값의 제곱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예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그냥 자취를 생각을 해보려고요. 근데 지금 얘는 조금 이제 무리수인 게 OP 벡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방향과 크기가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치? AQ도 마찬가지로 지금 Q가 이 삼각형의 둘레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방향과 크기가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히 반원이 나온 경우에는 요 반원,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경유하게끔 식을 조작을 해주면은 약간 수월해질 수가 있어요. 관찰을 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OP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게요. P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OM 더하기 MP 봐도 괜찮죠. 따라서 OM 벡터 더하기 MP 벡터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AQ 벡터도 그냥 AM 거쳐서 MQ로 갈게요. 됐지? 그럼 얘는 AM 벡터 더하기 MQ 벡터가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보세요. OM과 AM은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쇄가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는 MP 벡터 더하기 MQ 벡터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지금 시점이 일치하죠.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찰하기가 용이하고 특히나 MP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계속 일정해요. 크기가 일정해. 이해되셨죠? 물론 MQ는 Q가 삼각형 둘레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제각각 바뀌기는 해요. 그치? 나 어쨌거나 요 MP 벡터와 MQ 벡터의 요 합이 있죠. 요거의 자취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계산하시게 되면은 종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M하고선 여기를 모르는 상태지. 그치? 내가 요 자취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됐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점 Q가 여기 있다라고 해봐. 점 Q가. 점 Q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이 MQ에다가 MP를 더해. 근데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은 Q가 여기기 때문에 MQ에서 MP를 더하시게 되면은 P가 이렇게 와야 됐니? 됐어요? P가 이렇게 있으면은 MQ에서 MP를 더하니까 이렇게 P가 와. 다시 얘기해서 Q가 여기에 있잖아. 그럼 P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Q를 중심으로 해서 요 네모 있죠. 요 더했을 때 요 종점. 얘도 얘가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다시 지금 P가 이렇게 있으면은 MP 더하기 MQ는 MQ가 얘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 가게 되면은 여기 조달하게 된다고. 됐죠? 다시 얘기해서 Q로부터 요렇게 반원을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니? 난 지금 Q가 여기 있을 때 한 거야. 이걸 이제 Q가 쭉 끌어당기면은 반원이 같이 당겨오겠지. 이해되세요? 그럼 반원이 같이 쭉 오게 되면은 자취가 이렇게 된다고요. 쭉 와서 여기 C까지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여기 중간엔 비어 있나요? 아니야. 이 반원의 요 호가 계속 요렇게 끌려오기 때문에 여기를 다 메꾸고 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내가 얘를 이쪽으로 쭉 끌게 되면은 이 반원이 같이 딸려와요. 같이 딸려와서 C가 여기로 오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해서 요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반원의 호가 이렇게 딸려오면서 다 훑고 지나와. 빈 공간 없이.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최종 자취를 보시게 되면은요. 아이고, 최종 자취를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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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딸려오게 되면 반원이 같이 이렇게 밀려오겠죠? 그러면서 요렇게, 요렇게. 요 보라색 영역이 바로 요 네모, 요거 있죠? 요 종점이 위치할 수 있는 자취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M으로부터 여기 영역에 있는 요 종점.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네모는 없어 보이니까 뭐 H라고 할까요? 요 H 종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요 MH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여라 이 얘기거든. 그럼 최대는 쉬워. 최대는 가장 멀리 가면 되는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제일 멀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반지름을 마저 더한 여기가 제일 멀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가 제일 멀어. 왜냐면 내가 여기서 수직하게 긋게 되면은 얘보다 더 오게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요 길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신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0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2,1이야. 그치? 2,1이야. 그럼 마이너스 1,0과 2,1 사이의 거리는 루트 10이 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반지름 1을 마저 더하기 때문에 최대값 m은 루트 10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지? 요게 좀 헷갈리려나? 요거랑 실제 길이를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 중심을 지나서 여기가 제일 멀다라는 거. 됐지? 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은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지? 얘가 제일 멀어. 됐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여기 있겠죠. 여기 언저리에 있을 거야. 여기 중에서도 여기에 무슨 발을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즉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야. 이해되셨죠? 얘가 1이야. 얘도 1이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2분의 루트 2가 돼요. 따라서 최대의 제곱과 최소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제곱하시게 되면 11 더하기 2 루트 10이 되나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최소값을 제곱하시게 되면 2분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1 더하기 2 루트 10이 되는데 요거 P와 Q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1과 요 10 맞나요? 요거 요 10, 요 두 개의 곱을 구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지? 2분의 11이 아닌가? 2분의 23인가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은 정답은 1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이게 해설 강의가 찍기가 선택 과목으로 분리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과목별로 촬영을 다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큰데 어쨌거나 잡설은 이제 멈추고 30번 문제 한번 풀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30번 보시면 자, 지금 타원의 방정식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이 1 나와 있으니까 좌표를 표시해 보시게 되면 4,0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4,0이 되고 0, 루트 7 0,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이제 좌표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4면요. 이 단축의 맨 꼭지점에서 요 초점까지 이은 요 길이도 4가 되기 때문에 자, 4의 제곱에서 루트 7의 제곱을 빼시면은 9가 되잖아요. 그치? 그 9에다가 루트를 씌우시게 되면은 원점부터 즉 타원의 중심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3,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F부터 F'부터 F까지의 거리가 6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타원 위의 점 P에서 각 초점에 이제 이 직선, 선분을 내렸습니다. 두 선분에 접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나 봐. 그 중심을 점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을 Q, 뭐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알파벳으로, 문제가 어디 갔죠? 알파벳으로 안 나타나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 PQ의 길이의 2배가 지금 PF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CP의 길이의 24배를 하여라. 24 곱하기 CP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럼 CP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점 P를 구하고 점 C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는 거야. 그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타원의 정의를 좀 이용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PQ의 길이를 내가 그냥 편의상 A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2배가 F기 때문에 요 길이는 2A가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타원의 요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장축의 길이가 8이잖아. 그치? 그럼 합이 8이 되려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이 8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미 이만큼이 3A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8-3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사실 요 접점이 있고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접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치? 연결을 해주시는 게 맞고 당연히 접점과 이루는 요 각은 접선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은 90도 수직이 됩니다. 요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지금 얘가 A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될까? A가 돼. 왜냐면은 외부에서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길이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여기가 A면요. 여기도 A가 돼. 그 얘기는 얘가 2등분점이라는 거야. 중점이라는 거죠.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중점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기본적으로 2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됐지? 따라서 내가 지금 CP의 거리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CP의 길이를 내가 만약에 X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를 X로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6-X가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자, 더불어서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각의 2등분선이잖아. 왜냐하면은 원의 접선 2개를 이었을 때 원의 중심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각은 같기 때문에. 됐죠? 자, 각의 2등분선 정리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요 비율 대 요 비율은 요 비율 대 요 비율 요거 한번 이용을 해서 X랑 A의 관계식을 파악해 볼게요. 자, 8-2A 대 2A는 6-X 대 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 12A-2AX가 되나요? 자, 얘는 8-2A와 X를 곱하기 때문에 8x-2ax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공교롭게도 2ax가 지워지면서 12a와 8x가 똑같네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x를 남기고 싶기 때문에 a를 그냥 x로 표현을 할까 봐요. 자, 그러면은 a는 12로 나누니까 3분의 2x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됐죠? a가 3분의 2x구나. 그렇구나. 자, 그러면
a가 3분의 2x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분의 2x예요. 그럼 여기는 몇 x가 될까? 2x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요 a가 뭐라고요? 3분의 2x야.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반지름이잖아. 그런데 얘도 반지름이거든. 따라서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뺀 거는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뺀 거랑 똑같을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끝났네. 자,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뺍니다. 자, 6-x의 제곱에서 8-2x의 제곱을 빼시면요. 얘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근데 x제곱에서 3분의 2x제곱을 빼시면요. 9분의 4x제곱을 빼시는 거기 때문에 9분의 5x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 방정식만 푸시면 x가 나오고요. 그 x가 결국은 내가 구하려고 했던 C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30번 치고는 굉장히 쉬웠죠. 그지? 계산을 해볼게요. 우선은 요거는 그냥 뭐 합차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전개할게요. 앞에 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고요. 뒤에 거 전개하시게 되면은 4x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64가 돼요. 얘가 지금 9분의 5x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럼 x제곱에서 4x제곱 빼시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12x에서 마이너스 32x니까 플러스 20x가 되고요. 36에서 64를 빼시니까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8인가요? 얘가 지금 현재 9분의 5x제곱이라는 거야. 다 반대로 넘깁시다. 그럼 3x제곱 넘어가시게 되면은 9분의 27이 더해지기 때문에 9분의 32x제곱 마이너스 20x 더하기 28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거 인수분해가 될라나 모르겠다. 걱정이 되는데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요거 양변에 9를 한번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 곱하시면 32x제곱 마이너스 180x 더하기 28 곱하기 9 얼마인가요? 그냥 쓸게요. 28 곱하기 9는 0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요렇게 볼게요. 그냥 계산할까요? 28 곱하기 9는 98에 72, 252예요. 252. 252. 자, 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조금 헷갈립니다. 요거 지금 다 3의 배수,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네. 그냥 할게요. 그냥 나 같으면 근의 공식을 쓰겠어. 근데 그냥 인수분해를 그냥 해볼게요. 8x, 4x 억지로 맞춰보겠습니다. 요 252 같은 경우에는 21 곱하기 얼마일까요? 21 곱하기 12일 거예요. 21 곱하기 12. 그래서 여기다가 21, 12 써주게 되면은 요렇게 84x, 요렇게 96x 하면서 180x가 돼요. 마이너스는 0. 조금 억지지. 이거 원래 A로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이만큼 복잡하진 않았는데 지금 칠판에 풀 때는 빨리 풀고 싶은 마음에 X로 바꿨더니 굉장히 괴랄한 식이 나왔어요. 그냥 이거 근의 공식 쓰세요. 자, 그러면은 X는 두 개가 나오네. 8분의 21 또는 3이 나오는데 X가 3이 될 수가 있을까? X가 3이 되면은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근데 지금 얘가 원점에 있지가 않잖아. 모순이 되겠지? 따라서 나는 8분의 21을 채택을 할 거고요. 문제는 8분의 21에 24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8분의 21 곱하기 24배 하시게 되면은 21의 3배에 해당하는 6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63이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모두 마쳤는데 해설 강의가 조금 미비했을 수 있어요. 제가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고 이게 제가 직접 푸는 거랑 칠판에 푸는 거랑 이게 조금 칠판에 풀면서 머리가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워낙에 새벽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마 다음 해설 강의는 6월 해설 강의가 되겠죠. 자, 그때 다시 한번 얼굴 뵙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